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인물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공장 소년 노동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과정, 또 최근의 정치 현상들,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서사하고 또 정치적인 행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보수 진영 인사들까지 지지를 선언하는 좀 이례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 부분도 오늘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실 나열보다는 그 배경이나 의미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는 게 여러분께서 현재 정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경북 안동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성남 공단으로 갔다고 하죠. 네. 그때 프레스 사고로 팔에 장애를 입고 이게 장애 6급 판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영구적인 노동 능력 상실을 일부 인정하는 등급인데요. 또 유해물질 때문에 후각에도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공부를 다시 시작한 계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고졸이면 작업 반장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요. 네, 그게 참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뭐랄까, 막연한 꿈보다는 당장의 현실 개선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검정고시 거쳐서 중앙대 법대까지 그것도 장학생으로 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무현 변호사 강연을 듣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는 것도 그분의 정치적 원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죠. 이런 경험들이 결국 강한 추진력이나 서민적인 이미지의 바탕이 된 거겠죠. 네,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배경이 나중에는 강점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정치 입문 후의 행보를 좀 볼까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이때 정말 파격적이었죠. 네, 성남시장 때 시 부채 갚은 거 이거 많이들 기억하시죠? 아, 맞아요. 그리고 공약 이행률 거의 94%, 95% 이랬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또 호화 논란이 있던 시장실을 북카페로 개방한 일화도 유명하고요. 경기도지사 때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아, 정말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렇죠.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시설 강제 조사도 그렇고 그래서 얻은 별명이 바로 사이다 아닙니까? 네, 사이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한 걸 확 풀어주는 느낌.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기성 정치에 좀 실망했던 분들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줬지만 네. 한편으로는 너무 좀 뭐랄까 독단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죠. 부산 유세이라도 흥미로웠어요. 산업은행 이전은 어렵다.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요. 아, 네. 그 부분도 자료에 있었죠. 해양수산부라고 HMM, 그러니까 현대상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안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면서요. 물론 예외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성남 고속화 도로 지하화 공약이 어려워지니까 지상 공원화로 대안을 찾아서 실행한 것처럼 실용성이랑 또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분의 어떤 정치 스타일, 대중적인 호소력과 실리 추구 사이의 균형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또 가장 주목받는 현상인데요. 바로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지 선언입니다. 아, 네. 이게 정말 이례적이긴 하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옥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대표를 국가 통합 아젠다를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후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지지했어요. 네, 이 대표 본인도 예전에 중도 보수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도 했었고요.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들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아요. 첫째는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실망감. 대안이 없다 이런 인식?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고, 둘째는 이 대표가 보여준 행정 성과, 그러니까 성남이나 경기지사 시절의 실용적인 면을 이념과 별개로 평가하는 거죠. 아, 일은 잘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인데요. 변화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어쨌든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대표를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 대표의 중도 확장 전략이다, 우클릭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네, 더 크게 보면 한국 정치의 전통적인 진영 논리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 읽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물론 저희는 이런 분석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뿐이지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자료에 기반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이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공장소년공회에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역경을 딛고 지금의 자리까지 온 정치인. 그렇죠. 때로는 사이다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실용적인 성과를 내세우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최근에는 보수 진영의 일부 지지까지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층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그의 과거 투쟁적인 이미지하고 또 요즘 강조하는 통합이나 실용의 메시지, 이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걸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이게 다 존재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글쎄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의 그 독특한 배경과 경험, 그리고 계속 변하는 것 같은 정치 전략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현재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